입주 때 선생님은 전세로 원래 맞추려고 했는데 네, 전세가 생각보다 엄청 낮아져서 전세 시세가 2.6억이었고 2억까진 괜찮겠지 했는데 전세가 1.3에도 안 나갔어요. 안 되겠다,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이제 특례보금자리라는 게 생겨서 그걸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제 월세로 세팅을 하게 됐죠. 결국에는 지금 매도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따지고 보면 그때 3.4에 매수했지만 제가 파는 건 한 3.2 정도 돼요. 네. 하지만 그 중간에 제 돈이 묶여 있거든요. 8, 9천 정도가 회수돼요. 저에게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제 돈이니까요. 그렇죠. 한 7천 정도 되겠다. 그 7천을 다시 회수해서 월세에다가 또 빌라에다가 쫙 불릴 예정이에요. 그 목 디스크라는 거를 가볍게 얘기하셨지만 선생님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것조차도 나한테는 행운이구나, 하필 이때 찾아와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선생님한테 하나 배운다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놀라운 성과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태도로 하니까 어떤 물건을 만나더라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구나,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내고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나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 정확히 그거예요.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. 선생님이 롤모델이고 벤치마킹 대상이에요. 진짜예요. 선생님 제 벤치마킹 대상이 맞습니다. 확실해요.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해석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디스크에 대한 압박을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크게 부각시켜서 요새 그래도 목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재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. 맞습니다. 해서 전보다 당연히 나아진 거고 너무나도 이 감사하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확실히 늘어난 거고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투자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누구보다 지금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1년 반 정도 전에 만나서 선생님 그때 수업을 듣고 그때 당시에 시세 차익도 경험을 하고 그때 분양권 투자 이런 것들 하면서 아픔도 좀 있었고 그때 뭐 당진 아파트에 대해서 묵혔다 돈이. 네, 맞습니다. 했는데 그거는 최근에 매도가 예정이 돼 있어요. 계약을 해서 계약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. 잔금을 기다리고 있죠.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다가 시세 차익 쪽에 관심이 있다가 월세 쪽으로 바라보게 된 큰 선생님 안에서는 사례라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? 수치상으로요? 네, 22년도, 21년도쯤에 3.4억에 샀는데 3억 4천에 네네네. 분양권을 산 거야? 네. 근데 그때 생각은 원래 그 전에도 분양권에 대한 경험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돈 맛을 좀 보고 분양권을 내가 이번엔 직접 사서 매도를 해야겠다는 관점이었던 건가? 맞습니다. 차익을 남겨야겠다. 네. 그래서 3억 4천에 4, 5년 전쯤에 산 거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시세가 올라가면 팔아야겠다. 네, 딱 그 관점이죠. 선생님도 누구보다 분석을 또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. 네, 제가 그때 당진과 거제, 익산, 순천 이런 곳이었어요.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개였군요. 네네. 근데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게 그 당진 아파트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3억 4천에 한 4, 5년 전에 샀는데 이제 전세 세팅은 못하고 대출 끼고 어떻게 월세 세팅까지는 했어요. 근데 이제 입주 시작하면은 월세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? 맞아요. 네. 입주 때 선생님은 전세로 원래 맞추려고 했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엄청 낮아져서 계획했던 전세는 그때 얼마였던 거예요? 전세 시세가 2.6억이었고 2억까진 괜찮겠지 했는데 전세가 1.3에도 안 나갔어요. 생각했던 전세 가격보다 한 1억이 더 떨어진 거네. 네, 안 되겠다,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이제 특례보금자리라는 게 생겨서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이 해서 그걸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제 월세로 세팅을 하게 됐죠. 결국에는. 그래서 잔금은 잘 맞춘 거네. 네. 월세 세입자로 받아서 방어를 보류를 시킨 거네. 맞습니다. 이자는 70 정도 나왔고 월세로 70이 나가요. 그럼 뭐 전세 갭 투자랑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은 되네. 그때 급한 불은 잔금을 쳐야 되는 부분이 훨씬 중요했던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상황에서. 네. 근데 다행스럽게도 월세로는 그래도 선방했다, 방어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방어를 했다죠. 네. 그래도 적자가 안 난 게 어딘가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.
지금 매도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따지고 보면 그때 3.4에 매수했지만 제가 파는 건 한 3.2 정도 돼요. 네. 하지만 그 중간에 제 돈이 묶여 있거든요. 8,9천 정도가 회수돼요, 저에게.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제 돈이니까요. 그렇죠. 한 7천 정도 되겠다. 그 7천을 다시 회수해서 월세에다가 또 빌라에다가 쫙 불릴 예정이에요. 그래도 5년 전쯤에 3억 4천에 샀던 아파트를 5년이 시간 지나니까 그래도 3억 2천 정도의 매도를 이제 계약까지 하신 거고 이제 네. 곧 잔금을 받을 예정인 건데 네. 그 과정이 불편했던 것 뿐인 거지. 네. 그래도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 정도 손해 본 거라면 이게 뭐 제가 선생님 돈이라고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되셨습니다. 그래도 10%도 손해 안 본 거면 네. 선방한 거예요. 선방한 네. 거라고 잘 생각이- 지켰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혹시라도 중간에 너무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가격에 파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엄청 많습니다. 근데 거기서 2천 네. 정도의 손절을 한 거라면 네.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. 맞습니다. 네, 뭐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. 제가 이 당진을 손해보면서 팔게 된 계기가 있어요. 3억 정도의 가치잖아요. 만약에 1억이 올라서 얘가 4억 5천이 됐어요. 4억 5천이 된 것과 7천만 원이 회수돼서 이걸 빌라 세팅으로 쫙 뿌렸을 때의 가치와 그럼 제가 조금 더 거기서 생각이 드는 게 네. 이거를 지금 팔지 않고 한 2년 정도, 뭐 몇 년 있다가 네. 이자하고 월세를 똔똔이로 맞춰놨으니까 네. 시간을 차라리 벌자. 그래서 2년이든 3년이든 네. 추후에 오르면 1억 정도가 더 올라서 네. 버는 그 차익금과 과 지금 내가 손절을 하면서 네. 2천만 원 손해를 보지만 네. 거기서 팔게 되면 대출 빼고 내 돈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대출은 한 2억 중반대가 들어가 있나 그쵸. 보네. 2억 정도 됩니다. 2억 정도의 나머지 돈은 결국에 선생님 돈인 거니까 맞습니다. 그거라도 현금화를 빨리 시켜야 네. 되는가. 그 두 개의 무게를 재본 거라고 생각해요. 이 현금화는 그냥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기보다 1억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. 이거를 차라리 빌라에다가 뿌리면 빌라에다가 내가 과거에 5개 한 네, 월세에다 맞습니다. 넣으면 훨씬 더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를 경중을 재봤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주 정확합니다. 네, 네. 그래서 1억이 올랐다고 해서 4억 5천과 회수되는 8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뿌리면 4억 5천보다 더 큰 돈이거든요. 더 큰 가치일 거예요. 이미 5채를 해봤잖아요. 그럼 여기 네. 들어간 돈이랑 환산이 될 수 있겠네. 그쵸. 비교가 어. 되죠. 이 5채 누계 비용은 약 7천만 원 안쪽이에요. 그건 내가 이따 좀 네네. 물어볼게요. 비슷하네. 네, 아니 훨씬 많습니다. 4억 5천보다 훨씬 많아요. 제가 새로 빌라를 세팅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.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걸.